삼천리 인사이드. 오늘의 주인공은 취미로 드론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국내 최고 등급 과정과 지도자 자격까지 갖춘 가세현 차장입니다. 어떻게 드론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삼천리 수환관리팀 가세현입니다. 제가 2018년, 2019년 기술연구소하고 스마트 배관망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새로운 안전관리 기술을 발굴하는 업무를 했는데 그러면서 드론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조종하면 나중에 안전관리팀에서도 드론이 들어올 테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평소에 드론을 얼마나 자주 이용을 하시나요? 드론은 저희가 이제 가족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제가 캠핑을 갈 때 드론을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그 전경을 찍고 풍광을 찍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몇 년 전부터 드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드론이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항공기 또는 무인기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는 탑승 인원,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비행장치가 해당됩니다. 무인 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무인 멀티콥터를 드론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론이 처음 사용된 분야는 군사 용도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드론이 많이 사용된다는 뉴스를 접했을 겁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민간 영역에서 드론의 활용 분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영화나 TV 방송뿐만 아니라 개인 영상 제작에도 드론이 많이 사용되고 농업이나 산림 방제, 감시 수색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이 있는 건설 지적, 안전진단,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서상간이나 해안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던 배달 서비스도 도심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제 어머님이 보령에 사시는데요. 요즘 안면도에서 낚시꾼이 짜장면을 시키면 드론으로 배달해준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업무에 드론이 필요할까요? 드론 자격증은 꼭 필요한가요? 전 2018년, 2019년에 기술연구소와 스마트 배관망팀에서 새로운 안전관리 기술을 발굴하는 업무를 했거든요. 이때 드론을 이용해서 가스 누출 점검, 굴착공사 관리, 구조물 안전진단 등 국내외 사례를 접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고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지도조종자를 그리고 2022년 2월에는 실기평가 조종자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 종류를 알아볼까요? 무인 멀티콥터는 위험도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조종하고자 하는 무인 멀티콥터의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우선 최대 이륙 중량 250g 이하의 완구형 모형 비행장치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취미용 영상 촬영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대 이륙 중량 2kg 이하의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는 사종 자격증이 필요하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학과 시험을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업 및 산림 방제에 사용되는 최대 이륙 중량 150kg 이하의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는 일종 자격이 필요한데요. 2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을 이수하고 학과 시험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혹시 3종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교육기관마다 교육 내용이나 수강료가 많이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 교육기관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에는 조종자 외에 지도 조종자, 실기 평가 조종자 자격증이 있는데요. 지도 조종자는 조종자를 양성 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일종 조종자를 취득하고 10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이 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3일 교육을 이수하고 학과 시험에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기평가 조종자는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조종자의 양성교육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기시험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데요. 지도조종자를 취득하고 15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이 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일 교육 이수하고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동자 실기시험은 무인 멀티콥터의 GPS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비행을 하거든요. 근데 실기평가 조종자 실기시험은 GPS 기능을 끈 상태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바람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름 저도 교육기관에서 손꼽히는 조종자였는데요. 2번 탈락하고 3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취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 일중량 2kg 이하 무인 멀티콥터를 조종할 수 있는 사종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방법이 아주 쉬운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퇴에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강의실에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 3가지 중 무인 멀티콥터를 수강 신청하고 6시간 온라인 교육 이수 후 학과 시험에 통과하면 교육 이수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교육비도 무료이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고 드론을 바로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장치 신고, 비행 승인,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무인동력 비행장치는 반드시 장치 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기체에 부착해야 합니다. 단 영리용으로 사용하는 기체는 중량과 관계없이 모든 장치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동력 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을 받고 인증서를 보유해야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취미로 영상을 촬영한다면 대부분 2kg 이하 드론을 사용하는데요. 장치 신고도 필요 없고 사종 조종자 자격증만 취득하면 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DJI 촬영용 드론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2kg 이하의 매빅2 줌으로 촬영한 것인데 화질이 4K이고 30프레임 정도라 영상 촬영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드론 자격증도 취득하고 용도에 맞는 드론도 구입했다면 실제로 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비행 금지 구역과 비행 제한 구역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휴전선 지역, 서울 상공, 원자력 발전소 18.6km 지역은 비행 금지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공항 관제탑 기준으로 반경 9.3km 지역을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비행 금지 및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행 금지 및 비행 제한 구역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행 승인 및 항공 촬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은 비행 승인은 필요 없지만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 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은 모든 지역에서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 접속하여 비행 승인, 항공 촬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까 영상에서 보였듯이 수원 당수동과 서둔동 이소공사 현장을 촬영할 때 이 지역이 수원 군공항 관제권이어서 비행 승인 및 항공 촬영 승인을 받았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 과태료가 아주 큰데요. 비행 금지 및 비행 제한 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에 과태료가 150만원입니다. 최근에 항공 촬영 지침이 변경되었는데요. 개발지 등 촬영 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 금지 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 촬영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행 승인 및 항공 촬영 신고도 마쳤다면 이제 비행을 해봐야겠죠. 근데 드론이 하늘에서 추락했을 때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조종사 준수사항을 아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계 비행, 야간 비행 금지, 사람이 많은 곳 비행 자제,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약물 상태에서 비행 금지.
자동차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인데요. 드론의 경우에는 0.02% 이상이면 면허 정지 60일, 0.09% 이상이면 면허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입니다. 앞으로 드론을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요즘 드론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합배관 정밀안전대상 하천 하울 배관은 하상조사와 배관 탐사를 사람이 직접 물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수심이 깊은 하천은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드론을 적용하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 영역에서는 드론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술 개발과 제도가 완화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취미로 드론을 즐기고 있는 삼천리인을 만나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유용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